윤정두의 주식사단 풍문으로 들었어. 마감 시황 전해드릴 주윤아입니다. 산 넘어 또 산이다. 3월 20일 시장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세계 경제를 뜨겁게 달궜던 CS 사태가 스위스의 1위 은행이죠. UBS의 인수 결정으로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 주에 또 미국 3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0일 시장은 어땠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좀 다른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56% 빠졌고요. 코스닥은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해서요. 장중에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하락폭을 크게 만든 채로 0.56% 하락한 237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도 시작은 코스피와 비슷했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올려서 0.68% 상승한 802.2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800선을 다시 넘으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이 2,037억 원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흐름도 달랐는데 수급 상황도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에 나섰고요. 개인만이 1,343억 원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빠진 종목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도 1.79% 빠지면서 62,2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간신히 6만전자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2차 전지주도 오늘 파란불 켜는 종목들 꽤 많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63%, SK 하이닉스가 0.36%, 삼성 SDI가 6,000원 떨어진 71만 5천원에 거래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는 유일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올랐는데요. 인천 송도에 2조 원을 투자해서 제5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닥 1위에서 5위는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에코프로 오늘의 키포인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코프로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에코프로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 올랐고요. 에코프로도 3,500원 오른 40만 3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요 며칠 하늘에 뿌연 안개가 껴있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아직까지는 뿌연 하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의 옷 색깔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햇볕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FOMC 회의 지켜보면서 조금은 침착하게 시장 상황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20일 마감 시황의 조윤아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번 방송에서부터 말씀드리고 공략해드렸던 히든 종목들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났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일단 작년에 드렸던 메디아나, 대원강업, 하나제약까지 해서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었고요.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 말씀드렸던 1월 첫째 주 프롬바이오, DNC 미디어,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50% 수익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저탄소 배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STX 11%, 신스틸 같은 경우는 31%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전일 날짜에 신스틸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을 탈피하고 추세를 확실히 전환이 된 다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강판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추세가 나쁘지 않고 상승 추세로 대부분이 전환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스틸 역시도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추세를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30% 이상의 수익이 났지만 요번에도 한 최소한 1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 물론 손절가는 잘 잡고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상승이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다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역시나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리파인 15%, K옥션 같은 경우도 15% 이상의 상승을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3%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 최근에 추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미 수익이 난 종목들로다가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워낙 저점에서 말씀을 공략을 해드렸고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매수 초입 구간에 매수 초입이라네요. 초입 구간에 상승 초입 구간에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요. 한번 다 검색해서 지금 위치는 어디인가 앞에서 공략해드렸던 날짜들 다 적혀 있잖아요. 이 날짜들 대비해서 지금 얼마만큼 조정을 받았나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다시 재매수 타점 잡아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x4 같은 경우는 2번이나 공략을 해드렸고 앞에서 19% 뒤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2월달 신도기현 6.3%,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형주임에도 역시나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엔젤 같은 경우도 5% 뒤에서도 한 번 더 공략을 해드렸고 한 종목 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만하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15% 안 되는 13.3% 상승이 나왔었는데 반도체 관련주이고 최근에 뭐 AI 반도체 관련돼서 SFA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코아시아 등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역시나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웅진 같은 경우 4%, IS 동서 5%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4x4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 이상의 상승 나온 다음에 다시 2월 28일 날 재공략해드려서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엔젤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공략해서 단기적 관점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도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메디앙스 15.3% 상승이 나왔습니다. 공략해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만에 15% 상승이 나왔는데 앞에서도 역시나 같이 공략을 한 번 더 해드렸던 종목인 만큼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다시 기간 조정 거치고 공략해드린 가격 근처 혹은 이하에서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3% 이하의 수익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략 최종적으로 한 종목을 제외하고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한 종목이 3%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한 서원인텍인데요. 역시나 시장 밀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현재 위치 아직도 수익권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 위치 잘 지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요.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조정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드려서 11.43% 상승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지난 시간에는 23종목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이너스 3% 표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지난 방송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요번에 시장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까지 해서 3총사 열심히 상승 추세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계속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 기관도 계속적으로 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점 대비해서는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있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추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 히든 종목들 말씀드린 대로 뭐 최소한 뭐 5% 4%짜리 단기성 종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10% 이상의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지에넌 에너지 같이 50% 이상의 상승을 보인 종목도 있는 만큼 나도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989 눌러서 이시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확인하고 교육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알아야지만 습득이 되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증권 분석에 분류에 뭐가 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다.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어떤 종목이 재무가 우량한지 등을 이제 판단해서 분석해가지고 분류해서 매수를 하는 이제 분석법이고요. 재무제표, PBR, PBR 등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에 들어간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매매 타이밍, 말 그대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이제 알아보는, 그러니까 차트, 이동평균선, 거래량 등을 분석을 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인 거, 기본적 분석 먼저 익혀야겠죠. 기본적 분석에는 질적, 양적 분석이 있는데 질적 분석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양적 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석법이다. 재무제표나 환율금리, 유가 등등등 다 이제 지표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질적 분석은 정부 정책, 선거, 뭐 정치 상황 등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라는 걸 분석하는 거다.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경제는 말 그대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다음에 산업은 이 경제에서도 일정 뭐 은행 혹은 자동차업 등 이제 각 이제 산업을 분류를 하는 거다. 분석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다. 그다음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재무제표, 사업 구조 등을 이제 종목별로 세세하게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그 다음이 산업, 기업이잖아요. 네, 접근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탑다운 방식, 경제, 산업, 기업 형식으로 위에서 아래로다가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바텀업 방식은 반대로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 경제를 분석한다. 워낙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항상 이거는 이제 머리에는 확실히 박혀 있어야지만
이게 그냥 안 보고도 나는 종목을 먼저 픽을 하고 선정을 한 다음에 산업과 경제를 분석할 거냐, 아니면은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산업과 기업을 분석할 거냐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분석, 이 종목이 정말 우량한 종목인지 아닌지 등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해야지만 정말 위험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전주 중에서도 환기 종목, 관리 종목 등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 상장 폐지라던가 혹은 정지. 최근에 이화 기업, 뭐 이화산업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이화산업이죠. 해당 종목의 이제 경영자가 배임행령으로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배임행령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피해가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재무라든가 수익성, 왜냐하면 회사가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고 정말 건실한 기업인데 굳이 배임행령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배임행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특별하게 뭐 상장 폐지 이슈가 될 만한 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융통한다고 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돈이 없는 기업, 건실하지 않은 기업, 재무가 안 좋은 기업에 배임행령이 발생했다, 바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 분석을 최소한도 재무제표라던가 이 회사가 저평가 구간인지 아닌지 등은 최소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과 EPS가 있는데 EPS는 말 그대로 총 주식 수로 당기 순이익을 나눈 한 주당 당기 순이익을 EPS라고 한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같은 개념이고 그 EPS 주당 당기 순이익으로 주가를 다시 나누게 되면 PER이 된다. 그럼 PER 자체는 한 주당 이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근거고요. 이게 만약에 뭐 1배 이상 혹은 1배 이하라고 칩시다. 한 배 이하로다가 한 주당 종목 수익률이 더 많이 나는 종목인데 0.9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평가겠죠. 다만 이런 뭐 0점대의 PER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저평가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당 업종에서 업종 종목들이 다 0점대의 PER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쪽 이제 산업 업종 자체 테마 자체가 소외된 종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PER을 갖다가 저평가냐 고평가를 볼 거라고 한다면은 같은 업종의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고 하면은 뭐 롯데제과라든가 오리온 이런 같은 업종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 PER이 저평가되는지 롯데제과에 비해서 오리온이 저평가가 되어 있네 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맞춰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매수로다가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실예로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만전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ER이 지금 7배도 안 될 거예요. 6점 몇 배 될 정도 되는데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배 정도 된다고 예를 들면요. 그게 저평가냐 고평가냐라고 삼성전자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반도체 업종인 뭐 하이닉스라던가 LG전자라던가 반도체 업종은 아니지만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사 혹은 같은 뭐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주로 볼 때 쓰이는 분석 중에 하나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자산을 나누는 거는 뒤에서 하는 PBR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이 아닌 순이익, 수익을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의 지표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BR, 그다음에 BPS 할 텐데요. BPS는 총 발행 주식 수로 기업의 순자산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주식수 한 주당 기업의 자산이 얼마 정도 평가가 되는지.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이고요. 주당 순자산 가치로 주가를 나눴을 때 PBR이 1배 이상이면 고평가, 1배 이하이면 저평가라고 보통은 표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인 이 자산, 그러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이잖아요. 이 순자산에서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예요, 만약에. 근데 지금 현재 PBR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배잖아요. 10배이기 때문에 실제 자산보다 10배만큼 지금 주가가 높다. 반대로 뭐 0.5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산 가치의 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역시나 앞에 PER과 같은 업종, 같은 종목의 섹터를 비교 분석해야지만 확실히 볼 수가 있다. 그만큼 이것만 가지고 이게 만약 0.5라고 해서 저평가가 아닐 수가 있고 다만 소외가 된 것일 수도 있다.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자산을 갖다가 재평가하는 기간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눌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같은 업종, 같은 테마, 종목들을 비교 분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면요. 추세 분석은 이동평균선, 저항과 지지 이렇게 해서 추세 분석. 상승하려는 종목은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려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간다.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분석하고 주가를 예측하는 걸 추세 분석이라고 하고요. 패턴 분석은 캔들, 쉽게 캔들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는 상승 반전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캔들 나왔을 때는 하락 반전하는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그런 걸 분석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방식. 지표 분석 방식은 보조지표, 말 그대로 수급, 거래량과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네, 가장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교육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갭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긴 해요. 물론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제일 밑바탕이 되고 다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포라든가 계절적인 현상 등을 갖다가 시장 구조 이론이라고 하고요. 심리적 분석의 하나이다.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망치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자새별형과 샛별형, 그 다음에 상승 장악형과 이렇게 좀 많이 본다. 여기에 정반대되는 게 하락 반전형이고 말씀드린 대로 상승 계속적으로 지속형, 그다음에 하락 지속형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캔들만 가지고 주식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말씀드려서 캔들을 아예 안 보고서 주식을 한다는 또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추세라든가 그 다음에 캔들 그리고 거래량, 수급 이런 거를 같이 보셔야지만 주식을 할 수가 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거 상승 잉태형,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날 하락이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로다가 이해만 하셔야 되지 이걸 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잘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주식을 제일 잘 하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과 함께 가장 많이 보는 갭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갭은 그냥 쉽게 공간.
전일 종가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종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일 종가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너무 좀 안 떴네요. 자,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이렇게 뛰어서 다음 날 시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 이 사이 공간 혹은 갑자기 여기서 시작을 했다. 뭐 종가가 여기인데요. 양봉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중간 사이사이를 갭이라고 한다. 이런 건 언제 나오느냐? 강한 호재나 악재가 떴을 때 종종 발생을 한다. 하루에도 몇 종목씩 있습니다. 다만 갭이 뭐 2, 3% 뜨느냐 아니면 7, 8% 떠서 시작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갭 같은 경우는 갭의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다시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갭은 거의 참고를 안 하고요. 돌파 갭이나 급증 갭을 많이 본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돌파 갭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공간을 띄워가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게 돌파 갭이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발생되는 이유를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그냥 돌파 갭이니까 상승이 나올 거야가 아니라 왜 이런 돌파 갭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정고점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요. 상승하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 갭이 나왔는데 정고점에서 부딪혀서 다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없이 그러니까 힘이 부족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를 그냥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돌파 갭이 많다. 그래서 앞에서 어디에서 부딪혔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고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부딪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딪혔는지, 어디가 저항대이고 지지선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이게 진짜 돌파갭이 맞는지를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필수다. 네, 거래량, 계래량 썼는데 잘못 썼네요. 일단 거래량은 확실히 필수로다가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급증갭. 급증갭이 뭐다? 상승 확장. 네, 확장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급증갭이 나온 다음에는 추가적인 이런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뭐 몇 배 이상, 2배 이상, 3배 이상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걸 예시로 든 게 셀바스 AI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갭이 여기서 떴고 여기가 돌파갭. 그 다음에 여기가 급증갭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돌파갭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간혹 가다가 돌파갭 이후에 여기서 횡보했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종목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수급 따라서 그냥 바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그냥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급증갭이 나온 다음에 역시 횡보했다가 그대로 가죠. 예.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저항대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줄여놓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하락이 나오고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갭으로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또 다시 갭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매도 타이밍을 지난 혹은 손절 타이밍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만 일단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교육들 당연히 아는 게 힘이잖아요.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 현 시점에서 그 돌파갭이 나왔는지 혹은 하락으로다가 돌파 혹은 급증갭이 나왔는지
내 종목은 안전한지 등을 알아봐야지만 계속 보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나도 확인받아 보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교육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해드리니까요. 확인하셔서 입장 방법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해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들 공략해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일자 1월 13일 날 드렸던 솔트룩스 13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솔트룩스 포함해서 AI 관련주들이 AI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해드렸던 날짜 1월 13일부터 해서 고점이 131%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어디냐? 저희가 이제 요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상승 흐름에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매수를 해드렸습니다. 1월 13일이면 여기네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공략을 해드리고 나서 상승 조정을 거쳤지만 저희가 일부 익절을 하고 다시 상승 추세에서 말씀드린 대로 130%가 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잡을 수가 있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량 거래대금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물론 이게 작아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조금 줄여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요 앞에 거래량 대비해서는 10배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시초 상승 초입 부분에 잡아야지만 이런 수익이 가능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 이게 한 10%에서 20% 된다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하락 추세로다가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그만큼 높게 사면은 리스크가 크고 리스크는 크고 그 다음에 수익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점에서 잡아야지만 이런 130% 이상,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물론 적어도 한 40, 50%라도 먹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130% 이상의 인증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으신 분들 120%였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60%대도 한번 익절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분할로다가 나눠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100% 이상에서 매도를 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필수이고요. 그리고 메디앙스 앞에서 방송에서도 교육해드렸고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처음에는 방송 나가고 나서 며칠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며칠이 아니네요. 크게 이게 이제 하루니까요. 분봉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는 공략해드리고 나서 조금 빠졌다가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2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공략해드린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는 15%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메디앙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 이상의 상승 가져갈 수 있었다. 18%도 있고요. 17% 이렇게 분할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교육해드리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나는 매도 못했어요. 매도 못했어요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은 심지어 이걸 말씀하실 때도 이미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은 챙겨야지 수익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좋은 종목 예를 들어 100% 올라갔다고 쳐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그래서 매수가 혹은 매수가보다 아래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도는 생활화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 음봉일 때 다음날 공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이미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서 다시 방송 때 공략해드리고 상승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 공략해드렸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네, 공략해드리고 교육일자 2월 16일 날 교육을 해드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2주에 28% 정도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였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다시 다음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50% 이상의 수익권을 달성을 했다. 최근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매수 타점은 항상 잘 잡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HN 15% 상승이 나왔고 좀 높으신 분들은 28%, 17%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네. 매수가, 매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목표가 두 번 나누어졌기 때문에 28%는 2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저렇게 수익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모비데이즈 17% 이렇게 수익 인증 나왔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10%, 뭐 45%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증도 이렇게 뭐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노란톡방에 먼저 교육받고 계신 분들이 이런 수익을 인증을 해 주시거든요. 왜냐면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SBS 콘텐츠 허브 자체도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기간 조정 거치고 상승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OTT 관련주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다음에 SBS의 콘텐츠를 갖다가 디즈니사에 납품을 하면서 디즈니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들 가져가고 있다. 적은 수익도 보통은 10%가 다 넘잖아요. 그런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워낙 저점에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목표가 도달하면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은 리스크로다가 이런 수익 MB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 이제서야 상승 추세로다가 전환이 됐던 종목이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상승도 더 한 번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도 아니 은행에 물론 최근에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4% 뭐 많으면 5%잖아요. 그런데 은행 금리 1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스윙 정도로 이런 수익들이 가능하다. 지금 아직도 박스권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K옥션 같은 경우도 10% 이상, 삼천리 자전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10%, 20%, 50%, 뭐 100% 이상의 뭐 솔트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저점에 이제 상승 초입 혹은 눌림목 구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한 수익, 큰 수익들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방송에서도 한정기술도 교육해드리고서 솔직히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워낙 저점에서 잡으면은 장점이요. 상승이 나오면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종목들은 조금 기다렸다 가야 되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적고 큰 수익을 갖다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0% 이상 컴투스 홀딩스 전에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매수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방송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다만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노란톡방 입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하면은 50% 이상의 수익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10% 이상 굉장히 10% 이상은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 눌러서 이시오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히든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저희 나라 종목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상장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은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된 회사이긴 하지만 자회사에서 전기차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재료와 테마가 많은 종목이다. 또한 제가 앞에서 네이버, LG전자, 그다음에 SK텔레콤 등의 종목들 대형주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에코프로 FHN 같은 경우도 1조 원 이상의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중소형주이고요. 네, 중소형주이고 다만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은 이제 길게 제가 일부러 차트를 좀 길게 뽑아왔는데 보시게 되시면은 하락 추세가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하락 추세로다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종목인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추세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작은 언덕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전 저점을 깨지 않는 형태에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전환, 전환이 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한가가 왜 중요하냐? 앞에서 교육때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상한가를 간 종목과 못 간 종목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여기 표기를 안 해드렸습니다. 일부러 안 해드렸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수반해서 강한 상승 이후에 상한가를 안착을 하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해당 상한가의 몸통의 절반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량주, 대형주로도 수익 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좀 빨리빨리 급등,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한 번은 소개를 해드려야지만 정말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구나 라고 아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시장 자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눌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나도 한번 수익 나는 종목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급등이 언제든 가능한 종목으로다가 선별을 해왔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은 아니지만 상장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과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 역시도 어찌 보면 3년 이내는 거의 다 신규 상장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해당 종목과 그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과 지지가 얇습니다. 저항과 지지대가 얇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다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길면은 3년 동안 하락만 하는 신규 상장 종목도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까지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그 3년을 하락만 내내 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을 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하락을 갖다가 길게 이어진 다음에 최근 들어서 추세를 전환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추세를 전환하고 나면은 정말 짧게 쉽게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을 신규 상장 종목으로 1년 이내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해당 종목은 딱 1년 1개월 됐거든요.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는 아니지만 1년 근처의 종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해당 종목의 초성으로다가 요번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형주 앞에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현대계열사에 뭐 철도 관련주만 하셔도 시총 1조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계열사니까 좀만 검색해 보셔도 아셨을 텐데 해당 종목은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초성, 니은, 리을, 니은, 니은, 티귿 이렇게 해서 제가 초성으로다가 힌트를 드리고요. 물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다 같이 안내 드리니까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 솔직히 제가 급등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1, 2% 수익을 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1, 2주 이내에는 추가적으로 큰 상승, 뭐 언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고 뭐 수익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관련주이긴 하지만 최근의 추세와 거래량, 거래대금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테마 역시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종목이고 초성이 니은 리을, 니은 니은 티귿으로 진행이 되는 종목. 해당 앞에 종목과 뒤에 종목, 제가 앞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아무리 정말 잘 이제 뭐 뽑아서 히든 종목으로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대형주는 대형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코프로 B&H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방송에서 해드리고 나서도 한 달 정도까지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만 2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형주들은 이렇게 상승하는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뭐 4, 5%는 바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15%까지 도달하는 데는 한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최근같이 시장이 좀 다소 눌리는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횡보하는 장에서는 이렇게 단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뽑아온 종목이니까요. 나 빨리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나도 앞에서 히든 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 이시우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다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확인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